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이어진 비로 도로가 꺼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긴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곳곳에선 시설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중이던 도로가 푹 꺼지고 집채만한 나무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양과 순천 등에 최고 17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해안가는 특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고 배는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육지와 단단히 고정합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밧줄이 느슨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장마를 앞두고 밧줄 정비가 한창입니다. 한시적인 조업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는 만큼 안전은 필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다 보면 아무래도 조업을 할 때 넘어질 확률도 높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는 바다에 떨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원들도 이제 불편하겠지만은 이런 안전장비.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여수 돌산읍의 한 도로입니다. 여수 지역 급경사지 88개소 중 이곳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급커브길로 재사고 위험성이 높아 준공일을 9월에서 8월로 한 달가량 앞당겼습니다. 작년에 무너졌던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옹벽 설치에 모든 공정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을 하면 8월 중이면 주말 동안 내렸던 장맛비는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겠고 전남 내륙엔 120mm 이상의 많은 비도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의 업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1,3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본 롯데케미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반기에는 출장비 예산을 20% 줄이는 등 비상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2분기 흑자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석유화학 업체들의 위기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 시장이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회복 경로가 잘 안 보이니까. 공격적으로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나선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은 지난해 115%까지 치솟은 상황. 전 세계 에틸렌 과잉 공급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동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까지 본격화하면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수 산단 업체들은 사업 재편을 위한 세제 지원과 에너지 비용 경감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화 제품 개발 등 나름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들 간에 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객분들 생각할 때 좀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불황은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 8천억 원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도 석 달 만에 연체액이 2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전남지사에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 광양상인회장 등은 어제 광양 중마시장을 찾은 김영록 지사와 만나 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남은 2년의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최근 복당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시와 의회가 소통과 협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의 민주당 최대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내 사전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터라 사선의 진보당 소속 백성호 의원을 12대 1로 크게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최대원 의원 12표, 백성호 의원 2표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12표를 득한 최대원 의원이 제9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에는 무려 1표를 제외한 13표를 얻은 조현옥 의원이 뽑혔습니다. 광양시 의회의 정당 분포는 민주당 13, 진보당 1석. 표면상으로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수 정당이 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선 것은 전남 동부 지역에서 광양시 의회가 유일합니다. 신임 광양시의회 의장의 소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언급했지만 우선 소통과 협치를 보다 강조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시정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되 정책 간담회나 워크숍 등 모든 소통의 자리를 활짝 열어놓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집행부와 의회의 불통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기 때문인데 정인화 시장의 민주당 복당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도 이런 정서를 감안한 듯 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양시 의회와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어 지역 내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보다 소통과 협치가 강조됐던 광양시 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 모두에 충실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 천하람 원내대표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하는 등 54명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조직위원장 추가 모집과 심사를 거쳐 올해 100곳 이상의 지역에 당협 조직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의 생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 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대 개선 과제 가운데 전남도는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저출생 대응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전국의 농어촌마다 공장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에 따라 자국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엄중 관리할 것과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95만여 명, 코로나19 당시 5만여 명까지 줄었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역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포럼을 함께 연 이유입니다. 베트남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자체와 조선업계 등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도 논의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 한국 노동부의 엄중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의 채용과 한국어 교육 지원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이같이 요구하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là một cái xã hội nó phát triển bình thường thì bao giờ những cái mặt tích cực là cơ bản thì nó cũng xuất hiện những cái mặt không tích cực. Thì chúng ta phải nhìn thẳng vào sự thật và chúng ta phải xử lý nó một cách nó khôn ngoan nhất, một cách nó hiệu quả nhất, một cách nhân văn nhất.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정식 취업해 있는 베트남인은 3만 8천여 명. 정부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베트남 할당량을 지난해에 비해 13% 늘리는 등 양국의 노동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구흥군이 2027년까지 미급수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합니다. 구흥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양읍과 풍양면, 두원면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대해 국비 포함 사업비 724억 원을 들여 송배수관 125km를 매설 정비하는 등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구흥군은 이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상수도와 개인 지하수에 의존했던 3,653개 세대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충일 등 국경일에 순천 번화가에서 폭주 행위를 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폭주족 18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 한 대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현충일 새벽 순천 도래동 번화가에서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벌였으며 6.25 전쟁일 집중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번호판을 가린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제헌절과 광복절 등 다가오는 국경일에도 적극적인 검문과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순천시의 민선 8기 상반기 시정 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실시한 민선 8기 2주년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천시 거주 만족도와 관련해 87.5%가 살기 좋다고 응답했고 순천시의 핵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의대 유치 등 응급 의료 환경 개선 52%, 원도심 활성화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연양들 공공자원화 시설을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63%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순천시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과 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구흥군이 우주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을 환영한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흥군은 어제 정부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했다며 이는 구흥군 역대 최대의 성과로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을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